자, 그 다음에 제어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제어판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및 기능 항상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윈도우즈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핵심이에요. 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아이콘을 지운다, 뭐 프로그램 바로가기 메뉴에서 뭐 삭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기들이 있는데, 무조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및 기능 창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 그러니까 uninstall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 내용 중에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켜기 끄기가 아니라 사용하고 사용 안함,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켜기 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흰색 확인란이 설치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흰색 확인란이 체크되어 있는 것은 전체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 거, 검정색이 채워진 확인란은 일부 항목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내용도 출제가 많이 되죠. 윈도우즈의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해가지고 프로세서, 메모리, 종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정품 인증 등등 이런 걸 표시한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대화 상자에 있는 탭들 숙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치 관리자,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하드웨어 장치의 드라이버를 설치 및 업데이트하고 하드웨어 수정과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올바른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PMP 기능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센터라 그래서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이 접근성 센터에 대한 내용은 기존과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되,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 사용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 이것도 변경된 게 없죠. 키보드에서는 요 속도 탭에 대한 내용,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는 단추 탭, 그 다음에 포인터 탭, 포인터 옵션 탭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은 이 항목들이 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 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글꼴에 대한 제어판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 예전에는 그냥 윈도우즈 방화벽이었죠. 그러나 디펜더 방화벽,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보호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니까 이 부분도 출제가 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에서는요, 표준 사용자 계정의 이 설명,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각각의 특징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계정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마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인터넷 옵션이에요. 인터넷 옵션. 그 인터넷 옵션 중에서도 특히 일반 탭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옵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 탭에 대한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탭,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연결 탭,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설정의 구성 요소 부분인데 이 부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어판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윈도우즈 설정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우리가 시작 단추를 누르면 왼쪽에 나타나는 아이콘 메뉴 중에서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그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뤘습니다. 시스템은요.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방향,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대칭 이동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중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중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최대 10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모니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시스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어판에 개인 설정이 따로 있었죠. 지금은 이 개인 설정이 제어판에 없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개인 설정에 대한 내용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내용도 살짝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배경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잠금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관련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2020년 2월 달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윈도우즈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보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일단 이 보기에서는 2번이 화면 보호기 설정을 사용하여 화면의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개인 설정에서 화면 보기를 설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개인 설정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2번이 잘못됐는데요. 그러면은 화면 보기를 어디서 설정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창에서 설정을 하죠. 해상도와 방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언급을 했죠. 여기 시스템 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은 앞에 제어판에 있는 접근성을 약간 좀 축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보안 관련 내용에서는 윈도우즈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에요. 나머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여기에서는 시스템, 개인 설정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스템 유지 보수, 시스템 최적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시험도 시험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참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나중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포맷, 자 평상시에 디스크 포맷 잘 사용 안 하죠, 그죠? 요즘은 디스크 포맷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디스크 포맷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 그 디스크 포맷에서 구성 요소들이 또 있죠. 그 대화 상자를 보면은 용량, 파일 시스템, 할당 단위, 그다음에 볼륨 레이블, 빠른 포맷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 내용을 좀 다뤄야죠. 우리가 처음 윈도우 시작할 때도 언급이 됐듯이 지금은 전부 다 NTFS 파일 시스템이죠. FAT 30이라든가 그런 컴퓨터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빠른 포맷, 분량 섹터를 검색하지 않고
빠르게 수행하는 그런 포맷 형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포맷을 할 때는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나누죠. 그 나누는 작업이 파티션이에요. 논리적인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 그게 이제 파티션인데, 그러니까 하드 하나를 가지고 뭐 C와 D, 뭐 D와 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파티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하여 파티션을 여러 개로 나누면 두 개 이상의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정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이 있는데, 정보나 복원이나 이게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 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복원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 파일에 손실 없이 컴퓨터를 예전 상태로 복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모니터,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유지, 보수 그런 부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업 및 복원, 그 내용인데, 백업 및 복원에는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와 시스템 복구 디스크 만들기가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최적화인데요. 여기는 저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본인의 PC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오류 검사라든가 디스크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디스크 오류 검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점검을 해서 손상 영역을 복구하는 그런 기능인데, 물리적인 충격과 반복된 프로그램의 그 실행 삭제, 뭐 여러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생긴 파일 시스템의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때 교차에 연결된 파일이 발견되면 제거하거나 백업한다. 이거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해당 디스크의 바로하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을 하고요. 그 디스크 속성 대화 상자의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에 있는 검사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 결과 항목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오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와 수행할 수 없는 드라이브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디스크 정리는 시스템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와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요거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명칭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디스크 조각 모음이었는데 지금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이렇게 바뀌었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단편화, 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하여 사용 중인 디스크 입출력 속도와 디스크 공간을 최적화하는 거죠. 이거는 구분을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단편화를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디스크 정리처럼 불필요한 파일을 뭐 지워서 용량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디스크의 입출력 속도와 디스크 공간을 최적화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 디스크의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킨다. 디스크 정리는 용량에 관계가 있고요. 드라이브 조각 및 최적화는 성능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자, 레지스트리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레지스트리는 이 내용을 숙지를 하되 실습을 통해서 레지스트리 이 과정을 따라 하진 마십시오. 이건 함부로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레지스트리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 그런 값들을 일부러 뭐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실습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영향을 주는 INI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확장자 말하는 거죠. 이
확장자가 INI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일, 이런 정보를 관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레지스트리 정보는 삭제할 수 있으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함부로 삭제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즉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 편집기를 우리가 열어야 되겠죠. 어떻게 여느냐? 실행 대화 상자에서 이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창이 떠요. 그래서 그 창에서 레지스트리를 관리를 하는 건데, 시스템 구성 편집기는 부팅 시 필요한 이러한 파일들을 편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와서요. 이것도 시험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전원 및 메인보드 관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이 있는데, 특히 부팅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몬스 관련 문제는 뭐 많이 출제는 안 돼요. 이것도 뭐 함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만 시몬스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관련 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되죠. 디스크가 인식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점퍼 등을 확인한다. 하드디스크 타입을 확인한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읽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모니터 관련 문제, 프린터 관련 문제, 모니터 관련 문제보다는 프린터 관련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죠. 특히 뭐 인쇄 속도가 느려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관련 문제에서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죠. 디스크 정리를 수행하여 윈도우 구성 요소나 임시 파일, 다운로드 파일, 기타 등등의 파일을 삭제한다.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 앞에서 언급했던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디스크 공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것과 메모리가 부족한 것은 다릅니다.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만 다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휴지통이나 임시 파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삭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에 설정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드웨어가 충돌한다? 그러면은 제어판의 그 장치 관리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충돌이 발생한 하드웨어는 삭제한 후 재설치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는 경우, 그러면은 뭐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창에서 가끔 우리가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윈도우즈 작업관리자 창에서 문제가 발생한 그 프로그램만 강제 종료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경우, 네트워크 관련 내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오류 메시지가 많이 떴는데 지금은 좀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